세상에. 이렇게 큰 건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요. 여자친구 엄마 한유진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유진 씨는 내 아래를 멍하니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놀라움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이 정도면 수아가 무서워할 만도 하겠어요. 근데 솔직히 유진 씨는 입술을 적시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경험 있는 여자한테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좋거든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아니,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유난히 큰 물건 때문에 늘 고민이었죠. 첫사랑 수아는 그것 때문에 나를 거부했습니다. 매번 고통스러워하며 관계를 피했죠. 사랑하지만 가까워질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아의 어머니가 내 앞에서 흥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아가 잠든 방 바로 옆 거실에서요. 민우 씨, 나 같은 여자한테는 딱 맞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시도해 봐도 될까요? 유진 씨의 손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어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욕망으로 시작해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결국 책임과 사랑으로 이어진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나 김민우는 22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편의점 알바도 열심히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내게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내 물건 때문이었어요.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크기 때문에 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남자들끼리 목욕탕에 가도 시선이 느껴졌고 군대 신체 검사 때도 군의관이 2번이나 쳐다보며 혀를 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남들에게는 축복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특징이 내게는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특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더욱 그랬죠. 윤수아는 나의 첫사랑이었어요. 대학 새내기 때 동아리에서 만난 수아는 작고 귀여운 외모에 상냥한 성격을 가진 여대생이었죠. 수아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캠퍼스를 걸을 때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그저 수아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육체적 관계를 시도했던 그날 밤, 수아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나를 밀어냈어요. 오빠 안 돼요.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진행할 수는 없었죠. 사랑하는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았어요. 수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움츠렸고 나는 번번이 중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수아는 결국 제안했어요. 우리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지내면 안 돼요? 손잡고 키스만 해도 저는 충분해요. 피 끓는 20대 청춘인 내게 그 말은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사랑하지만 가까워질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죠. 밤마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괴로워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아와의 다툼은 잦아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내게 됐고 수아 역시 지쳐가는 모습이었죠. 서로를 향한 사랑은 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멀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수아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힘들죠?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요. 아니었어요. 수아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었죠. 내 존재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평범하게만 태어났어도
수아와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밤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욕망은 억누를 수 없이 치솟았고 스스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하나가 되고 싶다는 본능적 욕구는 갈수록 강렬해졌죠. 수아 역시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만날 때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손을 잡아도 서먹했고 키스를 해도 어딘가 머뭇거리는 느낌이었죠. 결국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사랑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사랑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좌절감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어요. 내 남다른 비밀은 행복했던 첫사랑을 서서히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아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수아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어색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려던 순간 집안에서 수아, 어머니 한유진 씨가 나오셨어요. 유진 씨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 뵙는 건 아니었지만 제대로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죠.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 나는 얼떨결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아 유진 씨가 내온 커피를 마시며 어색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유진 씨는 수아보다 겨우 14살 많은 36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수아를 낳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세련된 외모와 달리 유진 씨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과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진 씨의 과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진 씨는 18살의 수아 아빠를 만나 임신했다고 했어요. 철없이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남자는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며 도망쳤죠.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어린 유진 씨는 부모님께도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지우라는 부모님의 강요를 거부하고 혼자 수아를 낳았어요. 공장을 다니고 식당 설거지를 하고 온갖 일을 다하며 수아를 키웠죠. 유진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속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수아 덕분에 버텼다고 했어요. 수아가 아니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라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외로운 날이 더 많았다고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단순히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고독한 세월을 견뎌온 한 여인으로 유진 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옆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거실에는 나와 유진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유진 씨의 얼굴을 바라보니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유진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 씨도 힘든 일 있죠? 얼굴에 다 쓰여 있다고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어쩐지 이 사람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수아랑 잘 안 풀린다고, 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진 씨는 그럴 리 없다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민우 씨 같은 좋은 사람이 어디 흔한가며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죠.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단순한 위로의 손길이었지만 오랜 시간 억눌렀던 욕망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밤은 깊어갔고 유진 씨와 나는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삶의 고민, 외로움,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는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득 유진 씨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외로울 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유진 씨를 바라봤어요.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위험한 선 앞에 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선을 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유진 씨와 나는 묘한 관계가 됐어요. 수아를 만나러 갈 때마다 유진 씨와 마주쳤고 그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이 오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수아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는다며 연락이 왔어요. 나는 수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진 씨가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아가 늦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들어와서 기다리라며 집 안으로 초대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유진 씨는 맥주 2캔을 가져와 내게 건넸어요. 하나 마시며 답답한 것도 풀자고요. 캔을 따서 마시는 동안 유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랑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접적인 질문에 나는 당황했지만 술 기운에 솔직해졌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내가 너무 그게 크다고 말을 흐렸어요.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힘들어하는 거 엄마가 모를 리 없다면서요. 민우 씨 물건이 보통이 아니라고 수아가 말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너무 노골적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태연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남자한테는 자랑이라고 했죠. 다만 수아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수아한테 상처만 주는 것 같아서 괴롭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유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 허벅지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남자로서의 욕구를 억누르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었죠. 그 손길에 몸이 반응했습니다. 유진 씨는 내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신도 솔직히 말하면 오래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자도 사람인데 욕구가 없겠냐고요. 근데 혼자 사는 엄마가 어떻게 남자를 만나냐고 수아 눈치도 보인다고 했어요. 유진 씨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 세월 속에서 채워지지 못한 여자로서의 외로움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었어요. 수아 아빠 만난 게 20살 때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다 바쳐서 애 키우느라 자신은 잃어버렸다고요. 유진 씨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는 어떠냐고 수아랑 안 되니까 혼자 해결하냐고 물었어요. 너무 노골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죠. 유진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혼자 어쩔 수 없이 해결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채워지냐고 안 채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유진 씨의 손이 내 허벅지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유진 씨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롭다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이성은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바지 속에서 내 물건이 팽창하기 시작했고 유진 씨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벌써 반응한다며 얼마나 참았으면 그러냐고 말했습니다. 유진 씨의 손이 점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 손길을 느꼈어요.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1시간은 있어야 온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만의 시간이라며 유진 씨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지퍼에 손을 가져갔죠. 금지된 선 앞에서 나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거실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오랜 시간 억눌렀던 욕망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유진 씨의 손이 지퍼를 내리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뜨거운 열기가 아래에서부터 치솟아 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렀던 욕망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유진 씨는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긴장 풀고 편하게 있으라고요.
손이 내 바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속옷 위로 느껴지는 유진 씨의 차가운 손길에 몸이 움찔했어요. 천천히 속옷까지 내려지자 억눌렸던 내 물건이 공기를 가르며 솟아올랐습니다. 유진 씨는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작게 탄성을 흘렸어요. 세상에 수와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고, 이 정도면 여자가 무서워할 만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진 씨의 손이 천천히 감싸주었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손길이었어요. 수아와는 완전히 다른 성숙한 여인의 터치였죠. 근데 이런 건 경험 있는 여자가 다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애한테는 무리라고요. 유진 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위아래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와 시도할 때는 번번이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위축됐었는데 유진 씨 앞에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보라며 벌써 이렇게 단단해진다며 리드미컬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쾌감에 몸을 맡겼어요. 수아와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감각이 온몸을 타고 올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유진 씨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아쉬운 마음에 눈을 떴어요. 유진 씨는 서 있는 채로 천천히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는 모습에 숨이 막혔어요. 하얀 속옷 차림이 된 유진 씨의 몸은 아이를 낳았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탄력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유진 씨는 수아한테는 미안하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을 여자로 봐달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내 위로 천천히 올라타며 부드러운 허벅지로 내 양 옆구리를 감쌌습니다. 그 느낌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갈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이 크기는 준비가 필요하다면서요. 유진 씨는 능숙하게 자세를 잡으며 조금씩 몸을 낮췄습니다. 수아와 할 때는 입구에서부터 막혔었는데 유진 씨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 역시 쉽지 않다며 이를 살짝 깨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짜릿하다며 조금씩 더 깊이 받아들였어요. 나는 유진 씨의 허리를 붙잡으며 그 느낌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아와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완전히 하나가 되는 감각이었죠. 유진 씨가 움직여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천천히 하라고요. 나는 조심스럽게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요. 유진 씨도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였어요. 소파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우리 둘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유진 씨는 더 세게 해도 된다고, 자신은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어요. 수아와는 시도조차 제대로 못했던 모든 것들을 유진 씨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유진 씨는 중간에 자세를 여러 번 바꿨고 나는 그때마다 새로운 쾌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을 나누는 거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수아와 했던 시도들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운 실패의 연속이었을 뿐이죠. 마침내 정점에 도달했을 때 나는 유진 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유진 씨도 내 등을 긁어대며 절정을 맞이했어요.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고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 어질러진 옷가지들, 그리고 방 안에 가득한 채취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증명하고 있었죠. 유진 씨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말라고, 우리 둘 다 외로웠고 필요했던 거라고요. 하지만 나는 이미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배신했다는 자괴감,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짜릿한 만족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금지된 관계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유진 씨의 따뜻한 손길과 성숙한 몸이 내 안에 깊이 각인됐고 나는 이미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와 유진 씨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유진 씨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다음날 저녁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시간 되냐고 잠깐이라도 보고 싶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결국 만나겠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유진 씨는 방문을 닫자마자 내게 달려들었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하루 종일 생각났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옷을 벗기도 전에 입구에서부터 서로를 탐했어요. 나는 벽에 유진 씨를 밀어붙이고 격렬하게 입맞춤했죠. 참을 수가 없었다고, 유진 씨 생각뿐이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유진 씨도 내 옷을 급하게 벗기느라 바빴어요. 침대까지 가지 못하고 벽에 기댄 채로 첫 번째를 치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낮에는 수아와 데이트하고 밤에는 유진 씨와 은밀한 만남을 가졌죠. 완벽한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간이 없어서 차 안에서 만났어요. 유진 씨는 한적한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뒷좌석으로 넘어가 좁은 공간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차 밖에서 누가 볼까 두려웠지만 그 긴장감이 오히려 흥분을 더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유진 씨 직장 근처 상가 화장실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한 짧은 만남이었죠. 유진 씨는 30분밖에 없다며 서둘렀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급하게 옷을 벗고 서 있는 자세로 했어요. 유진 씨는 소리를 죽이려 내 어깨를 깨물었고 나는 유진 씨의 입을 막으며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오히려 짜릿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시간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몰래 만나기도 했고 한낮에 급하게 만나기도 했죠. 유진 씨는 모텔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거 중독된 것 같다고, 하루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다고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아와 함께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유진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아는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손을 잡고 데이트했지만 예전 같은 설렘은 없었죠.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 피곤해 보인다며 괜찮냐고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바 때문에 좀 힘들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마다 유진 씨와 만나느라 제대로 자지 못해서 피곤했던 거죠. 수아에게 미안했지만 유진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유진 씨와의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만나서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삶의 고민,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모든 걸 나눴습니다. 유진 씨는 내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민우 씨한테 진심이 생긴 것 같다고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욕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꼭 껴안은 채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금지된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서로를 놓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두려움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모텔을 나서면서도 차 안에서 헤어지면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됐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수아는 대학 동아리 MT를 간다며 이틀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죠. 유진 씨는 문자로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자기 집에서 밤새 있어도 된다고, 수아가 이틀 동안 안 온다고요. 나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밤늦게 유진 씨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유진 씨가 달려와 내 목에 팔을 감았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이라며 아무 눈치도 안 보고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서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옷을 벗기며 서로를 탐했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니 여유가 생겼죠. 유진 씨는 오늘은 천천히 하자며 밤새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유진 씨는 내 위로 올라탔고 우리는 소파에서 첫 번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침대에서 여러 번 사랑을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열기도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침대에서 격렬하게 얽혀있던 우리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유진 씨는 내 등을 핥히며 신음을 흘렸고 나는 유진 씨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왔다고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유진 씨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죠. 불 켜져 있다며 엄마 아직 안 주무셨냐는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몸을 분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아는 엄마라고 부르다가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침대 위에 벌거벗은 채 얽혀있는 나와 유진 씨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 정적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온몸을 떨기 시작했죠. 이게 뭐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리며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잠깐만 설명할게라고 말했지만 수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냐고, 내 남자친구랑 우리 엄마가 침대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냐며 소리쳤어요. 수아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위에 향수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유진 씨가 다가가려 하자 수아는 손을 휘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 남자친구를 어떻게 빼앗을 수 있냐고 울부짖었어요. 수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머리를 감싸쥐었죠. 민우 오빠도 날 배신한 거냐고, 엄마랑 우리 엄마랑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절규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수아에게 다가갔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냐며 수아는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거냐고, 언제부터 나를 속인 거냐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1~2달 정도라고 대답하자 수아는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2달이냐고, 2달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거냐고, 내가 오빠 만나러 올 때마다 우리 엄마랑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냐며 울부짖었어요. 유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잘못했다고, 다 엄마 탓이라고, 민우 씨 탓하지 말라고요. 수아는 소리쳤습니다. 둘 다 똑같다고,
둘 다 자신을 배신했다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짓밟았다고 절규했어요. MT 친구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취소됐다고, 그래서 일찍 돌아온 거라며 수아는 흐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더니 방을 뛰쳐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와 유진 씨는 망연자실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파국을 향해 치달았던 우리 관계가 드디어 폭발한 거죠. 유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유진 씨를 안아주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금지된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어요. 수아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와도 연락이 끊겼어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최악의 인간 쓰레기가 보였습니다. 대학 수업도 빠지고 알바도 그만뒀어요. 그냥 방 안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아가 집을 나갔다고, 연락도 안 된다고, 이제 그만 잊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잘못이라고요. 그 문자를 보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자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자고. 더 이상 이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바로 병무청에 가서 입대 원서를 냈어요. 빠른 입영을 신청했고 한 달 후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입대에 놀라셨지만 나는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군대는 도피처였어요. 매일 고강도 훈련에 몸을 내맡기며 생각을 비우려 했습니다. 총을 들고 구보를 뛰고 땅을 파고 보초를 서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었죠. 몸이 지쳐야 머리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생활관 침대에 누우면 수아의 눈물과 유진 씨의 절망적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두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건지 깨달았어요. 이등병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훈련도 힘들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죄책감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전우들이 여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책임감을 배웠고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됐죠. 선임들에게 배우고 후임들을 가르치면서 성장했습니다. 철없던 청년에서 조금은 성숙한 청년이 됐어요. 병장이 됐을 때는 훈련소에 입소한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체력도 좋아졌고 정신력도 강해졌어요. 하지만 유진 씨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앞두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녁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아와 유진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만나야 할까? 밤새도록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24살에 입대해서 26살에 전역했어요.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내 마음속 죄책감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전역 후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어요. 편의점과 공사장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도 유진 씨와 수아에 대한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특히 밤이면 유진 씨가 생각났습니다. 함께했던 순간들, 유진 씨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외로웠던 눈빛,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나는 무의식 중에 수아네 동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년 만에 찾은 그곳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익숙한 골목길, 단골이었던 편의점,
수아와 자주 갔던 카페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장바구니를 든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 씨였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년 전보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 주름도 더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유진 씨도 나를 알아봤어요.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우 씨라고 놀란 목소리로 불렀어요. 오랜만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의 재회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유진 씨가 저녁했냐고 물었고 한 달 전에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커피 한 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가 마주 앉았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수아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유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결혼했다고 1년 전에 좋은 사람 만나서 지금은 행복하게 산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수아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망쳐놓은 수아의 인생이 다시 행복해졌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유진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수아가 결혼식에도 초대하지 않았다고, 그냥 통보만 받았다고요.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 씨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그때 우리는 서로의 몸에만 목말라 있었던 것 같다고, 진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던 거라고요. 나는 고개를 들어 유진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 진심이었다고, 군대에서 2년 동안 매일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욕망이었을지 몰라도 나중엔 진짜 유진 씨가 좋았다고, 사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유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도 그랬다고, 딸의 남자친구라는 걸 알면서도 민우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었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은 여전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유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고,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세상과 맞서자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 주변 사람들도 손가락질할 거라고 유진 씨는 말했어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고, 유진 씨 곁에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카페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랑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유진 씨와의 재회 이후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이어갔어요. 처음처럼 급하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죠. 영화를 보러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수아는 우리 관계를 알고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유진 씨에게 마지막 전화를 했다고 해요. 정말 끝까지 그 사람이랑 있을 거냐고, 자신은 2번 다시 엄마 얼굴 보기 싫다고 말했답니다. 유진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딸을 잃었다고,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고요. 나는 유진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 책임이라고, 제가 유진 씨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차갑했어요. 유진 씨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내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친구들은 내가 미쳤냐고, 여자친구 엄마랑 사귀는 게 말이 되냐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저녁 1년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진 씨 친구 몇 명과 내 가족들 뿐이었죠. 수아는 오지 않았어요. 초대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밤 유진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냐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유진 씨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유진 씨는 계속 일을 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죠. 평범한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됐을 때 많은 게 변해 있었어요. 유진 씨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나도 중년의 문턱에 들어섰죠. 20년 차가 됐을 때는 더 많이 변했어요.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은 더 깊어졌죠.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유진 씨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 알았냐고요. 솔직히 몰랐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후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30년 차가 됐을 때 유진 씨는 이미 은퇴했고 나도 정년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는 진짜 노부부가 됐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욕망은 온데간데였고 남은 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 뿐이었어요. 어느 가을 오후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유진 씨가 말했어요. 우리 참 멀리 왔다고, 욕망으로 시작된 관계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채워지지 않아서 시작했다고, 근데 이제는 다르다고 말했어요. 나는 유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제는 진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임감도 생겼고 유진 씨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고요. 유진 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딸을 잃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민우 씨와 함께여서 행복했다고요.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는 침묵도 대화였으니까요. 수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유진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손주들 얼굴도 못 봤다고, 그게 제일 아쉽다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쟤 때문이라고요. 유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둘 다 선택한 거라고, 후회는 없다고 말했어요. 유진 씨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는 유진 씨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웠던 나를 사랑해줘서, 끝까지 책임져줘서요. 저야말로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모든 걸 받아준 유진 씨,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은 노부부의 모습은 평범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만 알죠. 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욕망으로 시작됐지만 책임과 사랑으로 이어온 삶이었어요.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서로를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금지됐지만 진실했고 비난받았지만 끝까지 지켜낸 사랑이었죠. 후회는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